여러분, 암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암세포가 처음 생겨서 영상 검사에서 발견될 수 있는 크기가 되기까지 평균적으로 5년에서 길게는 10년이 걸립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몸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피로 탓으로, 나이 탓으로, 스트레스 탓으로 넘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불편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암이 몸 안에서 자라는 동안 몸은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생존율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실제로 국립암센터 통계에 따르면 암을 1기에 발견했을 때와 4기에 발견했을 때의 5년 생존율 차이는 암의 종류에 따라 최대 10배 이상 납니다. 조기 발견이 곧 생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암이 진행되는 동안 몸이 공통적으로 보내는 신호들과 주요 암 종류별로 나타나는 특이 신호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챕터 1. 암이 자라는 방식. 왜 초기엔 증상이 없는가? 암의 신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암이 어떻게 자라는지 알아야 합니다. 정상세포는 성장하고 분열하고 죽는 사이클을 정확히 따릅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이 사이클을 무시합니다. 죽지 않고 계속 분열하며 주변 조직을 침범하고 혈관과 림프관을 타고 다른 장기로 이동합니다. 암세포 하나가 1cm 크기의 종양이 되려면 약 10억 개의 세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평균 5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초기에 증상이 없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초기 암세포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주변 장기나 신경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통증은 암세포가 신경을 압박하거나 침범해야 발생하는데 이것은 대개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의 일입니다. 둘째, 암세포는 면역계를 교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이물질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위장하는 단백질을 분비합니다. 이 때문에 초기에는 몸의 방어 시스템조차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암세포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면 몸 전체의 대사 환경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전신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암의 공통신호 첫 번째 신호는 설명되지 않는 체중 감소입니다. 암이 보내는 가장 중요한 공통신호 중 첫 번째는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입니다. 다이어트를 하거나 식사량을 줄이지 않았는데 6개월 안에 체중의 5% 이상이 감소했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체중 70kg인 분이라면 6개월 안에 3.5kg 이상이 빠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포도당을 대량으로 흡수하고 주변 조직의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육량이 급격히 줄고 체중이 감소합니다. 또한 암세포는 카캑신이라는 물질을 분비해서 식욕을 억제합니다. 먹고 싶지 않은데 체중이 빠지는 것, 이것이 암성 체중 감소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이 신호는 특히 위암, 폐암, 췌장암, 대장암, 림프종에서 초기부터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단순한 식욕 저하나 소화불량이 아닌 먹는 양과 관계없이 체중이 지속적으로 빠진다면 이것은 몸이 보내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암의 공통신호 두 번째 신호는 만성 피로입니다. 두 번째 공통신호는 설명되지 않는 극심한 피로입니다. 누구나 피곤합니다. 그러나 암이 진행될 때의 피로는 일반적인 피로와 다릅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쉬어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무리하지 않았는데도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에너지가 없습니다. 이 피로의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암세포가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비하는 것, 암이 만들어내는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물질이 전신 피로감을 유발하는 것, 그리고 암으로 인한 빈혈이 산소 공급을 줄이는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피로가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우보다 다른 신호들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원인 모른 피로와 체중 감소, 원인 모른 피로와 식욕 부진, 이런 조합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종합검진을 받으십시오. 암의 공통신호 세 번째는 발열과 야간 발한 증상입니다. 세 번째 공통신호는 원인 불명의 발열과 야간 발한입니다. 감기나 감염이 없는데 미열이 지속되거나 밤에 자다가 식은땀이 흠뻑 날 정도로 흘리는 증상이 반복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암세포는 면역계를 자극해서 만성 염증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에서 체온 조절 중추가 교란되어 미열이 지속됩니다. 또한 암세포가 분비하는 사이토카인이 시상하부에 작용해서 체온 설정 값을 바꾸고 야간의 체온 조절 과정에서 과도한 발한이 나타납니다. 이 증상은 특히 림프종, 백혈병, 신장암, 간암에서 초기부터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갱년기 증상과 혼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갱년기 발한은 주로 낮에 안면 홍조와 함께 나타나는 반면 암성 야간 발한은 밤에 자다가 옷이나 침구를 갈아야 할 정도로 심하게 나타나는 차이가 있습니다. 암의 공통신호 네 번째는 통증입니다. 네 번째는 설명되지 않는 통증입니다. 많은 분들이 암이면 통증이 심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초기 암은 대부분 통증이 없습니다. 통증은 암이 신경을 직접 자극하거나 압박하기 시작했을 때 나타나는 중기 이후의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특정 위치의 통증은 초기부터 나타날 수 있습니다. 뼈에 전이된 암은 해당 뼈에 지속적이고 깊은 통증을 유발합니다. 특히 밤에 더 심해지는 뼈 통증은 전이암을 의심해야 합니다. 췌장암은 등 쪽 깊은 곳의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 디스크로 오인하는 통증입니다. 간암은 오른쪽 상복부 또는 오른쪽 어깨 쪽으로 뻗어나가는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장암은 하복부 경련성 통증 또는 배변 시 통증으로 나타납니다. 통증의 위치와 패턴, 특히 특정 자세나 활동과 무관하게 지속되는 통증은 반드시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암의 공통신호 중 다섯 번째는 피부 변화입니다. 피부는 내부 장기의 건강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암이 진행될 때 나타나는 피부 변화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황달, 즉 피부와 눈 흰자가 노랗게 변하는 것은 간암, 담도암, 췌장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담즙 흐름이 막히면서 빌리루빈이 혈액에 쌓여 피부에 착색됩니다. 가려움증이 전신적으로 지속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림프종, 담도암, 간암에서 담즙산이 피부에 쌓이면서 심한 가려움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부가 갑자기 검어지거나 특히 겨드랑이, 목 뒤, 사타구니 같은 접히는 부위가 검고 두꺼워지는 흑색 가시세포증은 내부 종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생기는 점이나 기존 점의 변화도 피부암의 신호입니다. 크기가 6mm 이상이거나 색이 불균일하거나 경계가 불규칙하거나 가운데가 함몰되어 있다면 반드시 피부과 검사를 받으십시오. 주요 암별 특이 신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요 암 종류별로 나타나는 특이 신호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위암의 신호입니다. 식후 포만감이 빨리 찾아오고 소화가 되지 않는 느낌이 지속됩니다. 속쓰림이 제산제에도 호전되지 않습니다. 검은 변이나 피가 섞인 구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위암 발생률이 세계적으로 높은 나라입니다. 40세 이후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빠뜨리지 마십시오. 대장암의 신호입니다. 배변 습관이 갑자기 바뀝니다. 변비와 설사가 반복되거나 변의 굵기가 갑자기 가늘어집니다. 혈변이 나타나거나 배변 후에도 잔변감이 지속됩니다. 항문 출혈을 치질로 오인해서 검사를 미루다가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0세 이후에는 반드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으십시오. 폐암의 신호입니다. 3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 특히 기존 기침의 양상이 바뀐 경우입니다. 객혈, 즉 피가 섞인 가래가 나타납니다. 호흡 시 쌕쌕거리는 소리나 숨 참기가 힘든 증상도 나타납니다. 폐암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미 3기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흡연력이 있거나 50세 이상이라면 저설량 CT 검사를 고려하십시오. 췌장암의 신호입니다. 췌장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서 발견이 가장 어려운 암 중 하나입니다. 등 쪽 깊은 통증, 식욕 감퇴, 급격한 체중 감소, 새롭게 발생한 당뇨, 황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없던 분이 갑자기 당뇨 진단을 받았다면 췌장 검사를 함께 받으시기 권장드립니다. 유방암과 전립선암의 신호입니다. 유방에서 만져지는 단단한 멍울, 유두에서의 분비물, 유방 피부의 함몰이나 귤껍질 같은 변화가 유방암의 신호입니다. 남성의 경우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잔뇨감이 지속된다면 전립선암을 배제하기 위한 PSA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암을 조기 발견하는 국가건강검진 활용법입니다. 한국은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을 통해 6대 암인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에 대한 검진을 지원합니다. 문제는 대상자임에도 검진을 받지 않는 비율이 여전히 높다는 것입니다. 검진 주기를 정리해드립니다. 위암은 40세 이상 2년마다 위내시경 또는 위장 조형 검사, 대장암은 50세 이상 1년마다 분변잠혈 검사 또는 5년에서 10년마다 대장 내시경, 간암은 40세 이상 고위험군 6개월마다 초음파와 혈액 검사, 유방암은 4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유방 촬영,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자궁경부 세포 검사, 폐암은 54세에서 74세 흡연력 있는 고위험군 매년 저설량 CT입니다. 이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만으로도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암이 자라는 동안 몸이 보내는 공통신호는 5가지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 설명되지 않는 극심한 피로, 원인 불명의 발열과 야간 발한, 설명되지 않는 통증, 그리고 피부 변화입니다. 이 신호들 중 하나라도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십시오. 검사 결과가 아무 이상 없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 무언가가 발견된다면 그 조기 발견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암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암을 아는 것이 훨씬 강력한 무기입니다. 몸은 항상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심근경색이 오기 전 한 달 동안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심층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소중한 분들과 꼭 공유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몸이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